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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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육지로 왔다 갔다 하며 두 아들 키우면서 보험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보험 전문가 서민경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보험이 어떤 거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쏙쏙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재무 성공을 지원하고 보험의 최고 가치인 보상을 지원하는 보험보상 전문가 이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의 보장 자산은 2배로,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1배로, 2배로, 1배로 보장 전문가 서원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빠바바밤 운명 같은 보험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보험 연주가 송연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암이라고 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무섭게 느껴지는 질병인데요. 오늘 이 암보험에 대해서 우선 서민경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암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아프니까 서울이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제주에서 지금 4년 정도 지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암이 진단을 받고 나시면 한 번 더 검사하시고 혹시라도 이걸 잘 치료를 하기 위해 꼭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시고 꼭 서울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제주에서만의 일은 아니겠죠. 전국에서 암으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진단을 받으시면 다 서울, 경기, 아니면 부산 이렇게 큰 대도시로 이제 가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암보험 과연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암 치료도 계속 발달하고 또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발달된 치료, 그럼 내가 보험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지? 그러면 이 진화 과정에 맞춰서 내 보험은 옛날에 그 암보험 이걸로 과연 괜찮은 걸까? 한 번쯤은 좀 의문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내 암보험 지금의 이 치료법을 굉장히 잘 흡수를 하고 있는가? 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한 번 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프니까 서울이다. 너무 와닿는 말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오늘 설명해 주시는 서민경 전문가님께서는 서울에서 또 이렇게 제주로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암 진단을 받고 이겨내고 계시는 중인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진단을 받고 있을까요? 네, 암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발병이 되고 있는데요. 화면 통계를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암 진단을 받고 있으며 남자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이 네. 한 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25만 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매일 약 700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암 진단을 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의료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표적항암, 양성자, 중입자 치료 등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죠. 과거에는 약 40% 불과했던 생존율이 현재는 70% 이상 증가했고 완치 판정을 받는 환자분들이 30%나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지금보다 더 효과 좋은 치료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생존율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치료만 잘 받는다면 완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보험은 현재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또 준비를 잘 하신다면 고액의 치료비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지금 암에 걸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발병률이 높아졌지만 반면에 생존율까지 높아졌으니까요. 이 암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신기술들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 비용도 우리가 걱정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암 치료비에 대해서는 서원배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얼마 전 제 지인 중 한 분이 최근에 암의 진단을 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3월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고객님이 계신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항암 치료제 때문에 매 치료 시마다 300에서 500만 원의 치료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실비보험이 있으면 되지 않아? 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하고 통원 치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 한도가 작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한 치료로 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 등을 생각했을 때 생활비까지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섭고 또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치료비가 한 번에 300만 원, 500만 원씩 지출이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로 인해서 소득까지 단절되고 그리고 치료비도 계속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다시 서원배 전문가님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아나운서님이 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머리가 다 빠지는 부작용이 심한 항암 치료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누워 있으면 암이 완치가 되는 항암 치료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가만히 누워있으면 암이 완치되는 치료를 선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용이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암 환자라면 모두가 꿈에 그리는 치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작년 9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치료가 가능해졌고요. 암세포만 골라 파괴할 수 있는 중입자 치료로 통증 및 후유증이 없는 치료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수술이 어려웠던 폐암 그리고 췌장암 성공적으로 치료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간암 3기 환자도 치료를 완료한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치까지의 치료 비용이 약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 중 중증 질환 산정 특례 혜택도 비급여는 제외가 되므로 중입자 치료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중입자 치료였습니다. 비용은 굉장히 비싸지만 그래도 통증과 후유증이 없고 이 치료 효과도 탁월하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는 송현주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중입자 치료란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암세포만 표적해서 파괴합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높은 치료 효과로 부작용이 적고 난치암을 극복하기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바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실손 보상, 즉 실제 발생한 병원비 금액이 아닌 정액 보상으로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병원비는 50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병원비와 상관없이 3천만 원 전액 지급이 되시게 됩니다. 반대로 실제 병원비 5천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요.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가입되어 있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예전 방식의 전통적인 1세대 치료이든 최신 치료이든 약물이나 방사선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치료를 무조건 지급되는 특약이십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자의 경우에는 평균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양성자, 방성자의 경우는 평균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세 샌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중입자 방사선 치료는 평균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중입자 치료는 치료 기간이나 치료 시간도 짧아서 환자의 편의성이 아주 높고 무엇보다도 고령암 환자에게는 수술 대신 부작용이 적어서 치료 기간도 짧고 환자에게 편리한 중입자 치료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암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고요. 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암에 대한 보험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이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서민경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암에 대한 보험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암이 딱 걸렸다라고 하면 가장 많은 고민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실 치료의 비용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저희 아빠도 한 7년 전쯤에 직장암으로 진단을 아빠랑 같이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저가 같이 진단을 딱 받는 걸 이제 같이 들었는데 머릿속이 덩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에 관련돼서 치료 비용은 가족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누구나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사자인 아빠도 실제로 내가 항암 치료를 방사선 뭐 이렇게 치료 과정을 쭉쭉쭉쭉 이야기 들었을 때 수술 과정, 치료 과정,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비용들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제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암 진단비에 대한 니즈,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생각은 하고 계세요. 하지만 암 진단비 말 그대로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지급을 해주는 담보이다 보니까요.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이 손해율이 굉장히 많은 또 담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싸다라는 좀 단점이 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남자분들 특히 40대 이후 되신 분들은 암 진단비 내가 1억을 갖고 가고 싶어. 물론 이해합니다. 네, 많이 가져갈수록 좋죠. 암 진단비 1억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그만큼 또 많이 들죠. 자, 그렇게 되면 암 진단비와 또 더불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앞서서 세 분의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입자 치료,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등등 각종의 이제 이런 치료 담보들이 지금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많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가 치료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암 진단비뿐 아니라 암에 관련된 치료비 담보들을 같이 접목을 시키셔서 너무 과도한 보험료가 아니라 내가 뭐 암 진단비 5천만 원의 치료비에 관련된 담보들을 믹스해서 잘 준비하시면 치료비 걱정 없이 진단금뿐 아니라 요것까지 같이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거든요. 내게 너무 과도한 보험료는 사실 좀 저는 무리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 맞춰서 이 치료 비용들까지 각종의 담보들로 잘 준비하신다면 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고액의 치료를 받더라도 내가 좀 든든하게 잘 이겨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암에서 이제는 진단비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함께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진단비는 높은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부담스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료비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오늘 조언 주셨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암 치료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 암은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진단금과 별도로 치료비도 꼭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최근 새롭게 나온 암 주요 치료비 특약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액형, 하나는 비례형 보장입니다. 첫 번째 정액형은 보장으로 특약의 이름은 암 특정 치료비입니다. 암 진단 후 치료비가 발생되면 사용한 금액 상관없이 가입한 금액만큼 5년간 매년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를 2천만 원을 가입하면 100만 원만 사용을 해도 2천만 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 원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년 동안 보장하는 보험사도 생겨서 매년 2천만 원씩 10년 동안 최대 2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례형 특약으로 종합병원 암 특정 치료 지원금입니다. 네. 고액 치료비를 준비하시기에 좋은 특약이고요. 암 진단 후 1년 동안 사용한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1,000만 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2천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단위로 최고 1억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최대 5년까지 보장이 되는데 최근에는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보장되고 최소 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부터 보장해주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고액 치료비를 위해 준비하는 특약인데 최소 금액을 300만 원부터 보장을 해주니까 치료비가 적게 나오면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까지도 보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치료비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암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텐데요. 암 완치 후 재발이나 전이, 새로운 시작암이 다시 진단받아도 5년에서 10년 동안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치료만 잘 받는다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 받으면 사라지는 진단금의 단점이 보완된 것이죠. 두 번째는 보장해주는 금액이 최대 1억 2천만 원으로 매년 반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비싼 비급여 치료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특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포즈항암, 양성자, 항암 방사선 세기 조절 등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보험을 추가 가입하여 치료비를 준비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특약은 암 치료만 받으면 보장되기 때문에 추가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 고액의 치료는 물론이고 앞으로 나오는 신기술의 치료들도 전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좋은 특약은 맞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특약 보장이 직접적인 암 치료 비용만 해당되고 간접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간접 비용은 검사 비용, 입원 진찰료, 면역 호르몬 약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항목도 부분적으로 보상해주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보태자면 암 진단을 받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증질환 산정 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서 치료비가 적게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효과가 좋은 신기술이나 다빈치 로봇 수술은 비급여 있기 때문에 고가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산정 특례 제도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암 진단금과 별도로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비례형, 특약을 꼭 이용하셔서 개인의 니즈에 맞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특약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재발에 대해서도 대비가 되고 그리고 신기술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특약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이제 암보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암 치료비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는데 진단금도 어쨌든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 진단금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원배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 국립암센터 통계표에 따르면 간암이 가장 많은 비용인 6,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췌장암이 6,300만 원, 폐암이 4,600만 원 정도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1위암인 유방암은 1,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만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외 실비 때문에 이외 소득 네. 단절로 인한 생활비까지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가장이 암에 걸렸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입이 없어 치료 기간 동안 비용만 발생이 되는데요. 기본 생활비와 아이들의 학원비 등 당장 생활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보장보험으로 진단비와 치료비까지 바로 보장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 아픈 가장은 치료에만 힘을 쓰면 되고요. 가족들은 보험회사의 도움으로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연봉의 2배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암 진단비 담보는 보험회사의 손해율로 인해서 보험료가 많이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는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잘 조합하여 준비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험이란 중간에 해지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 경제 상황에 맞추어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암 진단금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하면 좋겠다고 조언 주셨는데요. 다만 높은 손해율로 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섞어서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암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다 보면은 여성과 남성이 걸리는 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별별로 준비해야 하는 암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현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남녀 성별에 따라서 주요 발생하는 암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남자 암 발생자는 11,792명, 8.9% 증가하였고요. 여자는 15,210명, 12.8%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주요 암으로는 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서로 되어 있고요. 여성의 주요 암으로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서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암의 기준이 다 같으면 참 좋겠지만 일부 보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외암, 즉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 정막 내암이 해당이 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난소암, 이 부분을 일반 진단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서 10%에서 20% 지급하기도 하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보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성별에 따라 확률이 높은 부위의 암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남녀 생식기 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소외감에 빠져 10%에서 20% 적게 보장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암 종류별로도 그리고 성별별로도 굉장히 준비해야 하는 암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종류별로 비용이 1,000만 원대에서 6천만 원까지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성별별로도 주요 발생암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이 암보험을 선택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민경 전문가님. 네. 암보험에서는 암을 좀 분류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다니다 보면 나 암보험 있어. 나 암이면 다 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보험회사는요. 암보험, 나 암 진단비 있어. 해서 다 주지 않고요. 요만한 글씨로 써 있는 걸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유방암은 180일 이후에 가능하고 내 보험 안에 암 진단비 안에 20%만 줄게 라고 적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크게 일반암 진단비, 남녀 생식기암 진단비 또는 소외감, 그리고 유사암 요 정도로 많이 구분해 놓고 있고요. 거기에 고해감까지 좀 분류를 해서 진단비를 따로 담보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손해보험사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암 진단비 괄호하고 유사암 제외, 따로 유사암 진단비, 또 따로 고해감 진단비 이렇게 좀 따로따로 분류를 해놓은 편이고요. 일부 보험사들이 거기에 대장 전막 내암은 또 소외감 또는 유사암으로 분류해 놓은 또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앞서 송현주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자, 여자에 따라서 여성분들은 사실 제일 걱정하는 암이 갑상선암이 제일 많이 발병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 다음이 유방암과 자궁암 을 제일 많이 걱정들 하십니다. 그러면 내 보험에 혹시라도 내가 유방암이 걸렸을 때 내가 보험이 5천만 원이 있다 한들 과로하고 20%만 지급하는 암보험이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을 한 번쯤은 좀 해보셔서 내 보험이 제대로 내가 뭔가 걸렸을 때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일반암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단비를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남자분들은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대장 전막 내암이세요. 거기에 전립선암, 방광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전립선암과 방광암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남성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전액을 다 지급받지 못하신 분도 생각보다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내 암보험에 혹시 내 거는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나? 한 번 더 전문가들과 한번 같이, 왜냐면 사실 증권을 보셔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흔치 않으세요. 그 과로가 뭐지라는 궁금증은 있지만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물음표만 갖고 계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꼭 전문가와 통해서 내 암보험은 제대로 내가 혹시라도 여자니까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걸렸을 때 잘 받을 수 있는지, 내 거 갑상선암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체크하셔서 좀 잘 아는 좀 귀한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사마다 분류하고 있는 암 종류가 다르다고 하니까요.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암보험이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제 주변에서 지금 미용실을 다니고 있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입원도 안 하시고 통원으로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통원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 통원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지원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저도 암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는 고객님들을 보면서 많이 놀랐던 부분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듯 서울 아산병원 통계치에 따르면 전체 암 환자 112만 명, 외래 환자가 103만 명입니다. 이 수치는 암으로 치료를 받을 때 입원해서 치료받는 환자가 1명, 통원 치료받는 환자가 11명으로 외래 환자가 무려 11배가 많다는 뜻입니다. 2022년도 기준 암 종류에 따른 평균 입원 일수를 살펴보게 되면 췌장암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5일에서 7일에 입원 치료하시고 통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암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보다 통원 치료가 더 활성화되었다는 뜻이겠죠. 바로 이 부분이 실비가 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통원 치료의 일일 한도는 가입 시기에 따라 20만 원에서 25만 원입니다. 혹여나 내 가족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항암 치료를 받고 하루에 300만 원씩 부담을 하게 된다면 실비로 최고 25만 원을 돌려받으시고 27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를 몇 회나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적지가 않습니다. 또한 서민경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프니까 서울이다라는 말처럼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한 상급 종합병원을 방문합니다. 거주 지역이 서울, 경기가 아닌 분들은 암 치료비뿐만 아니라 숙박비와 교통비까지 추가 부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예약 진료가 아침만 하면 다행이신데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하루 종일 병원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비용 또한 미리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통원 치료가 활성화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통원 치료로 활성화되면서 이 실비 통원 한도가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아프니까 서울이다 하는 말처럼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이제 통원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또 숙박비나 교통비까지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암 치료를 위해서 통원을 할 때 추가적인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험으로 준비를 해놔야겠죠. 이 부분은 서원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암 보험을 준비하시면서 암 통원 특약을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통원 1회당 80에서 100만 원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비보험에서 20에서 25만 원 한도와 더불어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통원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암의 직접 치료로 인한 통원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검사나 정기 검진으로 방문할 때는 지급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통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암 통원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고 오늘 설명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암보험으로 넘어가서 지금 당장 암이 걱정돼서 추가적으로 암보험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들어봐야겠습니다. 송현주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려요. 네, 기존에 준비하신 암보험의 경우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면책 기간은 보상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하고요. 감액 기간은 보상 금액을 줄여서 지급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의 암 보험은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고 1년 또는 2년의 감액 기간이 적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A사를 시작해서 여러 보험회사들이 가입 즉시 100% 보장되는, 즉 면책 기간도 없고 감액 기간도 없어서 바로 보장이 가능한 보험들을 많이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오늘 가입하고 내일 바로 암 진단을 받으셔도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기존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시거나 리모델링을 하시는 경우 또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시거나 또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셔도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 분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건강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고혈압을 드시거나 또 고지혈증 약을 드시거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도 또 입원이나 수술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면책이나 감액 기간이 없이 100% 바로 보장되는 암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암보험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상품들 중에서 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의 적용이 없는 보험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암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암보험에 대해서 최초 1회한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서민경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암 한 번 걸리기도 사실 좀, 와, 암이 걸렸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암이 사실 남녀노소, 이제 어린 친구들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이제, 사실 사각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 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치료 기술까지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암이 걸렸다 해서 바로 치료가 다 안 돼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완치가 되시는 분들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70%가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암이 다시 또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요, 암이 4번 진단받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암이 총 4번이 진단을 받으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또 보험이 또 사실 빠질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암 진단비는요, 암 진단비 하나가 아니라요, 통합암 진단비라고 해서 뭐 8번까지 내가 보장해 줄게, 11번까지 보장해 줄게. 저희가 지금 이거 방송하는 이 순간에 지난달에도 내가 30번까지 해줄게 하는 암 진단비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암이 굉장히 이제는 어느 부위에서나 여러 번 생길 수 있다는 걸 보험회사에서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또 보험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보험회사가 앞다퉈서 내가 몇 번 해줄게. 근데 이 정도의 이제 통합암 진단비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내가 한 번에 원바람, 그러니까 시작암 기준으로 탁탁탁탁 여러 번 해줄게 하는 암보험도 생겼고요. 전이가 되더라도 내가 해줄게. 재발이 되더라도 해줄게. 또는 각각 그냥 여러 번 해주고 전이암을 따로 한다거나 2차 암이나 재발을 따로 담보로 준비를 한다거나 너무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나이가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은 한 번만 받는 진단비보다는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진단비를 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내 나이 60세 넘어서 80세 이후까지 이거 다 비갱신으로 가능한 담보들이거든요. 좀 든든하게 내가 진단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전에는 암에 걸릴 확률이 좀 낮아서 일생에 한 번 정도 걸리는 병이란 인식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진단비도 1회한으로 이제 측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서민경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20대부터 40대까지 암 진단을 4번씩 받는 사례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통합암 진단비 담보로 해서 여러 번 지급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암이 다시 발병한다는 얘기를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암을 실제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 건지 이 부분도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전이암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이암은 처음 시작한 암이 몸의 다른 부위로 퍼진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에 암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전이암을 함께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1919년 암 등록 통계에 의하면 암 환자의 약 50%가 전이암 환자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발생하는 시작암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암 발생 후 다른 부위로 전이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암 진단비는 한 번 지급되면 소멸이 되고 처음 생긴 시작암만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전이암 진단비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암 환자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진단을 받는 암이 갑상선 암인데요. 암 환자의 3명 중 1명이 갑상선 암을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갑상선 암은 유사암이라고 해서 진단받게 되면 본인 가입 금액의 10%에서 20% 받게 되는데요. 갑상선 암을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상선암의 경우에도 전이암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봐야 한다는 말씀 주시고 계신데요. 전이암뿐만 아니라 또 재발암에 대해서도 우리가 꼼꼼하게 준비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어서 이 전이암과 재발암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세요. 네, 기존 가입된 암 진단비는 처음 시작한 시작암, 즉 유사암인 갑상선암만 보장되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의 20%인 1천만 원입니다. 림프암과 폐암은 시작암이 아니라 전이암이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1천만 원으로 가연, 갑상선암, 림프암, 폐암까지 모두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때 암 진단금이 아니라 통합암 진단금에 전이암까지 보장을 해주는 암보험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에 림프암, 폐암 각각 5천만 원씩 지급받아 총 1억 1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합암보험의 종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최근에는 암으로 진단받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전이암까지 함께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 중 절반 정도는 전이암 환자라고 하는데요. 원발암뿐만 아니라 이 전이암과 재발암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암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전이암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요 송현주 전문가님께 이 암보험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암 보장을 2중, 3중으로 안전하게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암은 이제 20대에도 30대에도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식문화가 서구화가 되면서 과거에는 고령자가 진단받던 암을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20대도 30대도 많이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의료기술로 조기에 암이 진단되더라도요. 암치율이 높고 또 생존율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고액의 치료비 부담과 재발이 높아 지속적인 치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계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약들을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앞에서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신 통합암, 전이암, 재발암, 항암 방사선비, 암 통원비, 암 치료비 등 새로 나온 많은 담보들을 폭 넓고 가성비 좋게 구성하시면 내가 만약 암에 걸리더라도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이 없이 또 든든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전문가에게 재점검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 서민경 전문가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나온 암 특약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생겼는데요. 방금 전에 통합암 진단비가 최대 30번까지 진단비를 수령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 나왔던 특약들 중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특약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선생님들 만나러 갈 때 암보험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제가 우선 조금 더 볼게요라고 얘기 요즘 많이 하거든요. 좀 매주 와 이건 뭐지, 와 이건 뭐지 자꾸 새로운 게 나와서 조금만 보고 갈게요, 조금만 보고 갈게요 이 정도인데요. 가장 제가 요즘에 정말 획기적이었던 게 아까 이재현 전문가님 말씀하신 암 주요 치료비 관련된 특약들이 우와가 첫 번째였어요. 이거는 보험사뿐 아니라 재보험사라고 것들도 있는데요. 재보험사에서 위험 담보라고 아예 콕 찍어서 이야기한 담보이기도 해요. 그만큼 보험사의 손해율이 너네 곧 있을 거야. 요거도 없어질 수도 있어. 이런 담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저는 사실 적은 금액으로 암 치료비에 대해서 제일 폭넓게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 통합암 진단비예요. 실제로 한 번 걸린 분은 재발하시고 다시 또 걸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제일 전 친하다 생각했던 분이 난소암이 실제로 3년 전에 걸리셨는데 1년 만에 다시 재발을 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지금 계속 항암 약물로 이제 계속 치료 중이시기도 한데요. 그분 이제 나이가 아직도 30대세요. 네, 그러면 이건 사실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받는 진단비일까? 내가 여러 번 혹시라도 내가 진단을 받았을 때 뭐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이제 가족 중에 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으셨잖아요. 저희 아빠. 실제로 머리가 댕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그 누구나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이제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보험이라면 내가 여러 번 받을 수 있는지, 내가 혹시라도 암이 걸려서 한 번 더 전이가 되거나 재발을 했을 때 이거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그 통합암 진단비도요. 원말암 말 그대로 시작암 기준으로 여러 번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가 있고요. 내가 전이, 재발, 혹시라도 또 걸렸을 때 그냥 또 나올 수 있는 통합암 진단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받고요. 누군가는 못 받으세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이왕이면 내가 보험료를 내는데 이왕이면 내가 보험을 나중에 혹시라도 모르게 대비를 할 때는 좀 보장 범위도 넓고 이왕이면 확률 싸움이거든요. 보험은. 그 확률에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거기에 이왕이면 넓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나왔던 이 암특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주셨는데요.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암보험을 좀 다시 리모델링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가장 적은 비용을 내면서도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특약인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통합암 진단비에 대해서는 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이 다르니까 보험을 선택하실 때 보험사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암 특약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진단비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진단비 연봉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준비하면 좋겠다고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갱신형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비갱신형으로 준비해야 할지 나이별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어떤 나이대까지는 비갱신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 나이대는 좀 섞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 진단비 앞서 서은미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어요. 암 진단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정도 되시면요. 보통은 4만 5천에서 1억을 준비하시더라도 진단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비싼데? 라고 생각은 사실 잘 안 들어요. 이럴 때는 어린 나이일수록 비갱신형으로 뼈대를 먼저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20년을 납입하고 만기가 100세 또는 90세 그 안에 내가 암이라도 뭐라도 하나 진단을 받으면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내가 일찍 진단을 받을지 60세가 넘어가서 80세가 넘어가서 진단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린 나이일수록 보험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럴 때는 좀 비갱신형으로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넘어갔어. 그때는 이 비갱신형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장기 갱신형이라고 해서 20년 또는 30년마다 갱신이 되는 보험들이 있어요. 물론 비갱신보다는 저렴하지만 10년 갱신형보다는 비쌉니다. 네, 하지만 보험이 특히 암 진단이요. 그 구획상 40세부터 70세 구간에 제일 많이 진단을 받는다는 통계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통계치에 비춰서 40대부터 70대까지는 좀 갱신형을 서브로 같이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좀 든든하겠죠. 내가 혹시라도 70대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남들보다 적은 금액으로 내가 1억씩 준비되어 있다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60대가 넘어가면 사실 너무 비쌉니다. 그때는 장기 갱신형으로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암 진단금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